예, 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약오른 기자들의 노희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국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이끌고 계신 묵현상 단장님을 모시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입니다. 저희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국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부가 3분의 1씩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부터 10년간 운영될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신약을 개발합니다. 항암제로부터 대사성 질환, 그리고 심전 소화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단이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여 저희 사업단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단장님께서는 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한 5개 개발 회사들이 임상에 진입해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을 성공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조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국산 백신이 내년 2022년 초반에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백신이 5개 백신의 임상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 5개 이외에도 곧 임상에 들어갈 백신 종류가 한 3종류가 더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비임상을 하고 있는 백신들이 또 한 서너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위해 5개, 곧 임상 들어갈 게 3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들어갈 게 한 서너 개, 이 정도 되면 성공할 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는 5개 중에 적어도 1개, 2개는 내년 초반에 이 사용 허가를 득하고 승인을 득해서 우리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백신이 성공할지가 일단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지표를 보면 네. 우리가 이 임상이 성공할 임상인지 네. 실패할 임상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백신들이요, 미국에서 허가받았거나 또는 WHO에서 긴급 사용 리스팅에 올려놓은 이런 백신들을 보면 현재까지 거의 중론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중화항체의 생성률. 예. 그러면 중화항체에 얼마나 농도가 만들어지는지가 나오잖아요. 이거고, 2번째가 결합항체. 근데 3번째가 이 T셀 반응률, 이 3가지를 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감염을 예방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중화항체거든요. 그래서 WHO에서는 중화항체를 제일 높이 치고 있고, 그렇다고 나머지 2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3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성공하고 어떤 게 덜 성공할지가 답이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산 백신 5개들은 다들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임상 3상 결과를 열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개의 지표를 조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화항체와 결합항체, 예. 그리고 T셀 반응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화항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세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붙잡아버리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화항체입니다. 그래서 무력화시켜서 우리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그 중화항체의 핵심인 거고요. 결합항체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얘도 역시 결합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중요한 T셀 반응률이라는 것은, T셀이라는 것은 바이올로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연 살해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T셀이 우리 몸에 감염된 세포를
살해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셀이야말로 정말 우리 면역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T셀이 반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병에 걸려도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T셀 반응률이 높다는 뜻은 감염을 예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허가받은 3개의 백신 그리고 WHO가 승인이라기보다 리스팅에 올려놓은 이런 백신들은 뭐 중화항체도 막강하고 뒤에 T셀 반응률도 대단히 좋은 그런 백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백신도 이 두 가지 면에서는 둘 다 좋은 성과를 거둬야 감염도 예방하고 설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중증으로의 넘어가서 막아주고 또 사망을 막아주고 이런 펑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좀 거칠게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중화항체는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T셀 반응도는 감염이 된 상태에서 중증으로 이행하거나 사망하는 걸 좀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어느 하나만 있어서 되기도 곤란하죠. 아니 예를 들어 이 예방 주사를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는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리 백신이 훌륭해도 백신 맞아도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이 더 억울하고 또 감염이 됐더니 중증으로 가도 억울하고 둘 다 막아줘야 되는 게 사실 백신의 역할 아닐까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 중화항체와 T셀 반응도 그리고 또 결합항체까지 세 가지 지표를 좀 눈여겨보시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걸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안전성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이죠. 이번에 큐어백이 그렇게 기대를 모았는데 47%의 방어 능력밖에 못 보여서 WHO 또는 US FDA에서 만들어 놓은 50% 룰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허가가 틀린 거죠. 이제 다시 해야지 되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중화 항체가 좋고 T셀 반응이 좋아도 이제 그런 그 방어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안전성을 보여줘야죠. 이게 뭐 혈전이 미친 듯이 많아진다든지 또는 그 메신저 RNA 백신 중에 일부 나왔던 심낭염 같은 게 나오고 우리가 예측 못해 무슨 부작용이 만약 나온다면 억셉트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는 봐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항체 생성률, 그러니까 중항체, T셀 반응, 안전성, 그리고 방어 능력 봐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은 다 공짜고 각국 정부가 구매해서 접종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별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아마 가격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이 한 번 주사 맞는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자기 돈 내다 그러면 쉽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각국 정부가 저 빚을 내서라도 사서 이제 국민들에게 무상 접종을 하지만 이 앞으로 자기 돈 내고 맞는 시대가 오면 가격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봐야 될 요소가 무려 5가지나 있습니다. 변이 문제가 요새는 또 어려운 거 말씀하시네요.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에서도 어떤 변이에 대한 그 대응책들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변이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병에 있어서 이 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이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복제하는 시간이 짧고 RNA가 불안정해서 변이 복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인도 변이로부터 나온 걸 보면 1.6배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괜찮다 마스크 벗자라고 주장을 했던 이스라엘도 인도 변이종이 급습을 하니까 지금 다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고 영국도 지금 난리도 아니고 전 세계가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고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명 백신 5개들이 무슨 변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를 바라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뭘 하는지에 대한 반면 교사가 되겠죠. 자, 1번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항원 자체를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표적인 어프로치입니다. 뭐 이렇게 아예 새로 한다. 걱정 마라. 이게 두 번째는 메신저 RNA는 그나마 변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좀 나은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건데 부스터 샷으로 가자. 그러니까 새로 만들지 말고 추가 접종을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옛날과 똑같은 거를 세 번째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곧 머지않은 장래에 다른 항원이 들어간 부스터 샷을 세 번째 샷으로 드리자 하는 게 파이자나 모더나의 지금 정책이고요. 그리고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가 최종 허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바백스의 경우도 항원의 모디파이를 통해서 추가 샷 방식으로,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는 나와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잘 막아주니 일단 버티다가 내년 여름쯤 돼서 아예 새롭게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2를 맞자든지, 이게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거 그냥 맞으면서 파이자 방식에 맞는데 부스터 샷을 한 번 더 맞아서 세 번째 샷을 맞아가자. 그리고 이 변이가 정말 심각해지면 새로운 것으로 내년부터는 두 번만 맞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5개 회사가 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스터 샷으로 가되 새로운 것도 준비하고, 아주 항원 자체를 새로운 변이에 대항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이걸 부스터 샷으로 해서 바꾸는 것도 준비를 하고 해서 5개 회사들 모두 다 새로운 변이에 대항하는 전략을 가지고는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걸 중간에 바꿀 수는 없죠. 일단 우한 변이로 시작된 것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그런 전략을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도 세계적인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존슨앤존슨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5개 회사가 쓰고 있는 전략과 거의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되나 오늘 현재 있느냐, 아직은 없죠.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